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를 마당집으로 직접 데려가 최선영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김마리는 최선영의 친절이 오히려 눈에 더 거슬렸고 최선영이 만든 음식을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김마리의 앞을 가로막고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김마리는 채우리와는 초면이었고 해들병원 일개 의사가 이사장인 자신한테 대드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결국 한진태는 대신 사과를 하고 김마리를 데리고 나왔고 최선영은 김마리가 이제껏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당황해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최선영에 대한 지나친 행동을 질책하였고 김마리는 언제나 남의 편만 들어주는 한진태가 짜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냉전을 눈치챈 진나영은 한진태가 상견례 날 최선영에 대해 과도한 배려를 하는 모습이 자신도 보기 불편했다고 하면서 김마리의 편을 들어주었고 김마리는 진나영의 한마디에 조금은 위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장윤자 때문에 다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을 김마리에게 점수를 따볼 요량으로 한진태에게 김마리가 한진태의 말 한마디에 컨디션이 좌우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한진태가 김마리에게 좀 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지만 한진태는 네가 뭔데 나서냐는 듯한 말투로 무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이 2층 빈방을 아기방으로 쓰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자 한진태도 솔깃해하였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진나영을 다시 보기 시작하였는데요. 진나영은 2층 빈방을 아기방 용도로 쓰면 김마리가 그 방을 꾸미는 것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기분 전환을 하여 한진태에 대한 불만도 누그러져서 진나영 입장에서는 한진태, 김마리 양쪽의 신임을 얻는 방법이라고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이 2층 방에 대해 관심을 자꾸 가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저지를 하려고 했지만 한진태는 그 방을 잠근 날부터 시작된 김마리와의 불화를 끝내는 길은 그 방을 다시 열어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김마리에게 진나영의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김마리는 그 방은 현우가 돌아오면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현우가 실종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사람만 있으면 장성한 어른이 되어 집으로 찾아올 법도 한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현우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한진태의 말대로 부질없는 희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갈등하였고 한진태가 그 방을 치워주면 이혼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요구하던 한진태가 이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정말 마당집 여자와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여 한진태와의 오해도 풀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와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 김마리는 2층 방을 열어 현우와의 추억과 작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열어본 방에는 현우가 쓰던 물건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고 어린 현우의 사진도 있었는데 김마리는 현우의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였고 마침 집을 잠깐 비웠던 진나영이 핸드폰을 찾으러 집에 들렀다가 김마리의 모습을 엿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가 그 방 근처에만 가도 기분 나빠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에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김마리가 어떤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것을 보니 액자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봐도 어린 아이의 방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진나영은 김마리에게 한현성의 자식이 더 있었음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76화부터는 본격적으로 김마리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인데요. 김마리가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도 그 아들을 찾아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찾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긴장감 있는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수지는 남매 선언 이후 병원에서도 진수지를 아주 편하게 대하는 채우리 때문에 결국은 모영수에게 마저 두 사람이 남매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병원 동료들은 채우리가 진수지에게 장난치는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두 사람이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환영을 해줍니다. 76화에서 김마리가 현우의 사진을 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진나영은 김마리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다시 나갔고 한현성을 찾아가 물어보는데요. 현성씨, 혹시 현성씨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진나영의 말에 한현성은 깜짝 놀라 나영 씨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진나영은 저 사실 오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사찰 음식 사러 밖에 나갔다가 핸드폰이 안 보여서 집에 잠시 들렀는데 어머님이 2층 빈방문을 열어두신 채 안에서 울고 계시는 걸 봤어요. 어머님이 어떤 사진을 안고 너무 통곡을 하시는데 정말 저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나영의 말에 한현성은 어머님이 그 방에서 울고 계셨다고요? 한현성은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고민을 하더니 사실 나한테는 형이 있었어요. 어릴 때 형이랑 놀았다고는 하는데 난 너무 어려서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형도 어리긴 마찬가지였고 그 형이 어느 날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날 이후 형의 방을 잠그고 아버지와 마음의 문도 같이 닫아버리셨어요. 우리 가족의 불행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죠. 진나영은 형을 어떻게 잃어버리신 건데요? 현성 씨도 형도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하면 늘 집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현성은 제 생일에 사람들이 많이 초대되었는데 워낙 정신없고 시끄러운 분위기여서 형이 사라진 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 형이 없어진 걸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진나영은 어머님이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럼 아버님도 힘드셨을 텐데 왜 어머님은 아버님과 냉전 상태가 되신 거예요? 진나영의 질문에 한현성은 그건 좀 말하기가 곤란해요. 아무래도 서로 형의 실종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다 보니 사이가 틀어지신 거겠죠. 진나영은 현성 씨, 나한테 숨기는 것 있어요? 혹시 형 실종에 아버님이 관련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머님이 늘 그렇게 아버님께 유독 차갑게 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 잃은 슬픔은 같은 텐데 말이에요. 한현성은 사실 어머님은 형이 아버지의 부주의로 실종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계세요. 진나영은 아버님이 현성 씨한테 하시는 것 보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아주 크신 것으로 보이는데 형은 첫 아들인데 현성 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부주의해서 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건 좀 이상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한현성은 진나영이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김마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2층 빈방을 개방하자는 의견을 생각한 진나영의 마음을 생각해서 고민도 함께 솔직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솔직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나영 씨, 사실 어머니는 아버님이 형을 자기 친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서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진나영은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분이 우리처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한현성은 사랑하셨으니까 결혼하셨겠죠.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는 왜 또 형의 실종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진나영은 한현성의 말을 모두 듣고 나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진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감이 왔습니다. 진나영은 한진태를 찾아가 아버님, 어머님께서 2층 방을 여셨어요. 어머님이 어린 아이 사진을 안고 울고 계셨는데 현성 씨에게 물어보니 현성 씨에게 잃어버린 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성 씨의 형 때문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서로 멀리하게 되신 거 맞죠? 한진태는 그 방의 비밀을 그쪽도 다 알게 되었군요. 평생 열 수 없는 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나영 씨 때문에 열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진나영은 아버님,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슬픔이 너무 커서 우리 콩이가 그 방에서 크는 것만으로는 그 큰 슬픔을 걷어내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현성 씨 형을 제가 찾아볼까요? 갑자기 진나영이 현우를 찾아보겠다는 제안을 하자 한진태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들을 진나영 씨가 찾아보겠다고요? 허참, 우리도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전국을 수소문해봤지만 생사조차 알 수 없었어요. 실종된 후 5년 정도는 계속 찾아봤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얻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거의 포기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찾아요? 진나영은 아버님, 현성 씨 형이 죽었다는 소식이 없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부모님을 찾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현성 씨 형님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진태는 아니 진나영 씨가 홀몸도 아니라면서 뭘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괜한 일 벌려서 나중에 나보고 원망하는 일 만들지 말고 몸조심이나 해요. 진나영은 아버님 전 이제 아버님 며느리고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이혼을 하신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꼭 아버님, 어머님 첫째 아들 찾아드리고 싶어요. 한진태는 현우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어쩌면 찾는 것도 소홀히 했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와서 30년 동안 실종 상태인 현우를 그 누구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안약 진나영이 현우를 찾아내어 누구라도 데리고 온다면 유전자 검사를 확실히 해보면 되는 문제이니 진나영에게 일을 맡겨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그래 네 능력 한번 보자. 네가 이 일을 해내면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해주마. 하고 말하였고 진나영은 이제야 자신에게 말을 놓고 며느리로 대하는 한진태에게 감동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진나영은 진수지가 뭔가 알고 있나 싶어 찾아가는데요. 진수지는 네가 여기 웬일이야? 우리가 다시 볼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하고 말하자. 진나영은 언니 언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할 거야? 그래도 내가 해들 재단 며느리인데 나와 사이가 멀어져서 언니한테 이득될 거 하나 없잖아. 그러자 진수지는 이득? 내가 너랑 친해서 이득 본 게 뭐라도 있니? 그리고 언니 소리 그만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진나영은 내가 아이 낳고 나면 우리 어머니 일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진수지는 너 지금 이사장 될 꿈을 꾸고 있는 거니? 참 꿈도 야무지다. 하나를 주면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를 더 얻으려는 신보구나. 정말 사람 안 변한다. 진나영은 나 이제 아버님한테도 인정받았어. 정식 며느리로. 그러니 이제 날 우습게 보지 마. 진수지는 그 말하려고 찾아온 거니? 말 다 했으면 나가라. 하자 진나영은 언니는 현성 씨한테 형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진수지는 뭐? 현성 선배한테 형이 있었다고? 진나영은 언니도 모르는구나. 하긴 가족도 아닌데 비밀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 난 또 언니가 현성 씨랑 워낙 오래 알고 지냈다 해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언니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니 뜻밖이네. 진수지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네가 현성 씨의 비밀을 더 많이 알든 말든 난 관심 없어. 진나영은 그래 알았어. 요즘 채우리 선생님과는 잘 돼가? 하며 돌발 질문을 하였고 진수지는 왜? 우리가 헤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하고 반문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마침 채우리와 김마리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마리는 우연히 마주친 채우리에게 지난번엔 내가 과했어요. 사과할게요. 채우리는 사과는 저에게 말고 저의 어머니에게 하셔야죠. 김마리는 알았어요. 내가 곧 찾아갈게요. 근데 진수지 선생이 왜 채우리 선생 집에 사는 거죠? 진수지 씨 부모님 집도 멀지 않은 것 같던데. 하고 물었고 채우리는 진수지 선생님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어요. 김마리는 진수지가 진나영의 언니인데 진장수의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의아하고 모영수로부터 진수지와 채우리가 남매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 진수지가 마당집 여자의 딸이라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한편 한진태는 진나영이 현우를 찾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에 마음이 심란해져 마당집을 다시 찾아가는데요. 강정수는 어째 와서 빌어야 할 사모님은 안 오고 원장님만 들락날락거리신데 저러다가 또 그 사모님이 알고 쫓아와서 엄한 소리하면 어쩌려고 저러는겨. 하고 뒤에서 흉을 보았고 강우창은 선영씨도 참 그렇게 예약 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자꾸 받지? 하며 속상해합니다. 강정수는 너 유치원 선생한테 차이고 혹시라도 땀만 먹지 마라. 지금 선영이는 맘이고 머리고 복잡해 죽을 지경이니께. 최선영은 한진태가 말도 없이 다시 찾아와 놀라는데요. 원장님 사모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한진태는 아닙니다. 그 사람 그냥 사는 것에 뭐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선영 씨에게도 실수를 한 거예요. 선영 씨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영은 사모님이 불편해하시니 앞으로 저희 집을 오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한진태는
그럼 오늘이 마지막으로 마당집 밥을 먹는 날이군요. 최선영은 반찬을 주문하시면 댁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집에서 사모님과 식사를 자주 하세요. 최선영의 말에 한진태는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요. 병원 일 외에는 각자 살아온 셈이지요. 최선영은 아직도 이혼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한진태는 아니요.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최선영은 원장님 잘하셨어요. 아드님도 결혼하고 곧 손주도 태어나실 텐데 두 분도 화해하셔야죠. 한진태는 우리는 갈 길이 아주 먼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서로의 얼굴을 웃으면서 바라보기가 힘이 들 거예요. 최선영은 원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건 알지만 혹시 사모님께 큰 잘못을 한 일이 있으신 건가요? 한진태는 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30년째 잃어버린 걸 잊지 못하고 있고요. 바로 제 첫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들을 일부러 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선영은 아니, 사모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한진태는 그 사람에게는 잊지 못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집안의 약속으로 저와 한 거죠. 어느 날 저희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현성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려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죽어버렸고 현성 엄마의 원망이 커졌어요. 전 혹시 우리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닌가 의심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성이 생일날 갑자기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열린 대문으로 놀러 나갔었나 봐요. 그 후로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어요. 현성 엄마가 그래서 저를 미워하고 저는 이혼을 하기로 수없이 마음을 먹었지만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최선영은 원장님께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원장님은 일부러 아이를 소홀히 하실 분이 아니시란 걸 제가 알아요. 아무 상관없는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은 어딘가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한진태는 그럴까요? 살아있다면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어려서 집에 오는 길을 다 잊어버렸나 봐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네요. 선영 씨,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진태는 지갑 속에 늘 가지고 다니던 현우의 사진을 최선영에게 보여줍니다. 최선영은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거 우리 같은데. 설마 아닐 거야. 하며 최선영은 의아해하는데 최선영은 채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입양을 하였고 한진태는 채우리가 5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니 사진 속 아이가 채우리일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선영은 조심스럽게 한진태에게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한진태는 현우, 한현우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 본 적 없냐고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다녔었는데 언제부턴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꺼내보고 그랬죠. 현성 엄마도 저처럼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죠? 마당집에 다시는 못 온다고 생각하니 제가 좀 감정이 격해졌나 봅니다. 제가 실례를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주세요. 최선영은 저 사실 제 아들, 제가 입양한 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76화에서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한현우를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진태는 현우를 찾는다면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진수지와 채우리는 병원 동료들 사이에 남매라는 소문이 다 퍼지고 김마리의 귀에도 들어가는데 김마리는 진수지가 최선영의 딸이라는 것에 놀랍니다. 장윤자는 최선영이 진수지를 찾는 소송에서 진수지가 최선영의 호적에서 빠진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괴로워하고 한진태는 최선영을 찾아가 김마리가 품고 있는 아픔에 대해 모두 털어놓습니다. 사실 한현우는 한현성의 생일날 손님들로 가득한 집에서 나와 놀이터로 가던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고 범인은 현우를 되도록이면 서울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지나가던 여자 등산객이 현우를 발견하고 데려가 치료를 해주고 돌봐줬지만 현우는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등산객은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키우다가 암이 더욱 심각하게 전이가 되어 인근 보육원에 현우를 맡긴 것이었고 훗날 최선영이 입양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영은 자신이 채우리를 입양해서 잘 키운 것처럼 한진태의 아들도 누군가가 잘 데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며 한진태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혹시 몰라 채우리가 한진태의 아들이 아닐까 싶어 한진태에게 아들을 찾아봐 주겠다는 핑계로 사진을 얻습니다. 진나영은 마당집을 찾아와 김마리가 최선영이 만든 음식을 싫어하니 자신이 아버님께 직접 마당집 음식을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다며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고 우연히 최선영이 가지고 있는 현우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나영은 비밀의 방에서 현우의 사진을 보았었기 때문에 최선영이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다가 채우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한현성과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해봅니다. 한현성과 채우리는 형제 관계인 것이 드러났고 진나영은 채우리가 진수지와 결혼해서 해들 집안 사람이 되면 모든 걸 빼앗긴다는 불안함에 한진태에게 다른 사람을 현우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한진태와 가짜 현우의 유전자 검사지를 조작하여 제출을 합니다. 한진태와 김마리는 과연 진나영에게 속아 넘어갈까요? 한진태는 진나영이 검사지를 조작했다는 것을 알고 진나영을 내쫓아버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